16일 사무관리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문서 성립 요건, 성립 시기, 문서 효력 발생 시기. 자, 문서의 그 성립 요건과 성립 시기. 자, 그럼 이제 목차를 잡아야겠죠. 문서의 공문서의 개념. 또 일단 적죠. 문서 개념 적고, 문서의 성립, 그 다음에 문서의 효력 발생. 이런 식으로 적죠. 네, 그 다음에 문서의 개념입니다. 문서의 개념. 문서는 뭐예요? 문서란,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 사물의 형태, 관계 등을 문자, 기호 등을 활용하여 종이 등의 매체에 기록, 표시하는 것을 말하죠. 행정기관의 의사도 문서 형태로 표시됩니다. 공문서의 개념이에요. 공문서. 행정상 공문서라 하면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처리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의미하죠. 자, 문서의 성립 요건이요. 문서가 성립하려면 첫째,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겠죠. 둘째,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어야죠. 그 다음에요, 법령에 규정된 절차 및 형식 갖춰야 된다는 거고. 자, 문서의 효력 발생입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주의를, 문서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일단 표백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지주의가 있고, 또 뭐 있죠? 도달주의가 있습니다. 표백주의는 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제로서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 그때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고요. 문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표백주의, 문서가 성립한 때, 결제로서 문서의 작성이 끝난 때 효력 발생. 발신주의는요? 발신주의가 빠졌네요. 요지주의가 그 다음이고요. 성립한 문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그죠? 요지주의는요,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지한 때, 안 때. 도달주의는요,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고요. 여기서 도달이란 뭐죠?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 들어가서 사회 통념상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의사표시와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입법주의 봤고요.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죠.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되, 전자문서의 경우는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된 그 전자 시스템 등에 입력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다음,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 공고문서는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서가 그 문서상의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5일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죠. 네.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고시 또는 공고 있은 날로부터 5일 경과할 때 효력 발생. 그다음에요, 행정절차법 경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하면 그 효력 발생합니다. 네, 됐죠? 네, 됐습니다. 다음이요. 자, 민원행정제도 개선안 발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해야겠죠.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기본 지침, 그 다음에 개선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개선, 그죠? 개선하는 발굴, 뭐 이런 것들. 일단
목차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개선, 계획, 수립, 시행이요. 그 다음 민원제도 개선. 다른 절차죠. 여기서 이제 민원행정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우선 기본 지침의 작성이겠죠. 기본 지침부터 작성해야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죠. 그 다음 개선, 계획, 수립,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자, 기본 지침이 작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요,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개선안 발굴해야겠죠. 개선안을 발굴한다.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제도 개선,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그 다음 개선 내용을 통보해야겠죠. 다음의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뭐죠?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요. 그 다음 개선 내용 및 실적,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한 완료 시점 등,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 개선안 제출이죠.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그 민원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출하면 검토, 공고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은 개선안 권고죠. 자, 개선안을 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에 이거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민원행정제도 개선, 조정, 회의의 불이익. 행정기관의 장이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제도 개선 조정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행정제도 민원제도 개선 조정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됐죠?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안 발굴 했고요. 자, 3번 서식의 승인과 승인 신청. 일단 서식이란 것은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식의 종류, 그 다음에 서식의 승인. 이때 승인 기간 써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서식의 통보를 해야겠죠. 그렇죠. 위주로 내려가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차 잡고요. 서식 개념입니다. 서식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사항의 그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또한 일정한 형식 또는 업무 용지를 말하죠. 장기간 걸쳐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상 필요사항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일정한 형식 또는 업무 용지입니다. 서식의 종류는요, 일단 법령서식, 그 다음에 일반서식으로 나누죠. 법령서식이란 것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합니다. 일반서식이요.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이 일반서식이죠. 그럼 승인은 누가 하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이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그 다음 뭐요?
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을 하고요. 또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에 대해서 승인하죠. 다음이요.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서식의 통보. 일단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 예고와 동시에 그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요, 그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하죠. 그러면 승인 신청서 제출하면요,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합니다.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요,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승인 서식의 통보입니다. 승인 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요, 그 서식 목록과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안을요 첨부해서 문서로 그 승인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죠? 서식 종류, 승인, 그다음에 승인 기관, 그다음에 승인의 신청, 승인 서식의 통보까지. 승인 신청서 제출하고 관계기관, 둘 이상의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 신청하고요. 자, 그 승인 기관의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승인 신청 기관에 통보하죠. 그 다음 문서 기능과 필요성, 문서 처리 원칙. 문서의 기능은 의사 기능, 자료 제공 기능, 업무 연결 및 조정의 필요성. 문서 왜 필요하죠? 내용이 뭐 복잡하고 문서가 없이는 업무 처리 곤란할 때, 이런 걸 쓰는 게 더 말도 이런 거 문서가 왜 필요하냐고 쓰라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걸 써야 되는 게 참 그렇죠? 네, 이 당연한 걸 써야 되는 게 행정사 2차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론 특히. 자, 그다음 문서 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책임 처리해야 되고 적법하게 전자적 처리해야겠죠. 전자처리라는 것은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이고요. 어쨌든 의사의 기능입니다. 문서의 기능, 의사 기능. 의사 기능은 의사의 기록, 구체화죠. 문서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문서의 기한에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요. 의사 전달 기능이요. 문서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죠. 그 의사 전달 기능은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으로서 그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의사의 기록, 구체화, 의사의 전달, 그 다음 의사의 보존이요. 문서는 의사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능을 갖죠. 그래서 문서로서 전달된 의사는요,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 갖기도 합니다. 이는 의사 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이죠. 자료 제공이요. 자, 보존된 문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그죠? 참고 자료 내지 증거 자료로 제공되어 행정활동 지원 촉진시키죠. 업무의 연결 및 조정입니다. 자, 문서의 기한, 결제 및 협조 과정 등을 통해서 조직 내외의 업무 처리, 정보 순환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성이죠. 문서의 필요성.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필요한지. 당황하지 마시고, 자, 내용이 문서 필요, 이런 걸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문서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요. 문서 없이는 업무 처리가 곤란할 때. 두 번째, 업무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할 때. 그나여 문서가 필요할 때. 그 다음 세 번째요. 행정 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서 남겨야 할 때. 다음이요. 업무 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때. 그 다음이요. 업무 처리 결과 뭐 할 때?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 문서 처리 원칙 신속 처리요. 신속 처리. 당연히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해야겠죠.
책임.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겠죠.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어 처리합니다. 전자. 자, 업무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적 처리합니다. 됐죠? 다음이요. 온나라 시스템. 이건 안 나올 겁니다, 이번엔. 근데 개념은 알고 가자. 온나라 지식 시스템과 그 시스템과는 연계. 네, 시스템 간의 연계. 일단 개념이요. 개념. 그 정부 행정 시스템. 그러니까 온나라 지식 시스템. 정부 지식 시스템. 정부 지식 행정 시스템은 그 기관 단위로 정부 지식 행정 시스템이죠. 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 지식을요 통합 연계하죠. 연계하여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지식을 상호 공유 활용하고 정책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부 내 단일 지식 창구로서의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죠. 주요 기능입니다. 자, 첫째, 지식 일정 커뮤니티 게시판이죠. 첫째, 지식이에요. 지식은 정부 내 업무 지식을 통합적으로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온나라 문서, 표준, KMS 등 172종의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지식 통합 장소입니다. 지식 통합 장소. 그 다음에 일정이요. 일정. 구성원의 스케줄을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업무 행사 등의 순서, 업무 또 행사 등의 순서로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맞춤형 사용자 서비스. 커뮤니티. 각종 지식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지식을 공유, 활용하는 공간. 구성원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게시판이요. 다양한 의사소통과 각 기관 간 정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죠? 이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상호 간 정책 정보 소통 공간으로 활용입니다. 게시판. 그죠? 이 게시판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쓸 수 있어. 다양한 의사소통과 각 기관 간의 정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게시판이요. 이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상호 간의 정책 정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 그냥 게시판이 게시판이지. 이게 뭔가 딱 개념을 정립한다는 게 참 있어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다음이요. 기한문 작성 원칙 볼까요? 작성 전에는 작성 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성 전에는 뭘 고려합니까? 작성 전 고려사항. 자, 관계, 규정, 선례를 찾아봐야겠죠. 과거, 행정, 선례.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한을 작성할 때는 과거, 행정, 선례, 그 다음에 관계, 규정, 요게 그냥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좀 소위 말하면 복사 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좀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기한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요. 의견 청취합니다. 작성 전에. 그 다음에 복잡한 기한의 경우 초안을 작성해야겠죠. 초안 작성해야죠. 기한자는요,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한하겠죠. 담당 업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한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은요, 정확성.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바른 글을 써라. 바른 글. 일반적으로 6하 원칙을 따라 작성하고 정확한 용어, 문법에 맞게 문장 구성합니다. 용의성. 이건 뭐예요? 쉽게 써라. 네. 문장은 가급적으로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 복잡한 내용은 때로는 복잡한 내용일 때 먼저 결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쉽게 써라. 그 다음에 성실성. 이건 어떻게 쓰라는 거죠? 호감 있게. 호감 가는 글. 그래서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경제성. 이거는 효율적 작성글. 효율적으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표준 기한문을 사용하죠. 기한문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식을 통일하고, 또 뭐 일건 일매, 건의 한장, 일매주의. 이게 바로 경제성,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네, 사용관리론. 다음이요.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기관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 및 융합행정과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업무 협조. 일단 목차 잡죠. 첫째, 영어로 안 바뀌죠? 업무 협조. 자, 협조 대상의 업무입니다. 일단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보좌기관은요, 일정한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죠.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네, 어떤 업무냐면요, 일단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겠죠. 업무 협조 대상 업무,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겠죠. 세 번째, 또는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겠죠. 네 번째요, 그 밖에 다른 기관의 협의, 동의,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겠죠. 그 실행 방안이요. 자, 실행 방안. 일단 협조 요청하죠. 예.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와 그죠? 추진 계획 등 해당 업무 협조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하겠죠.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적극 협조합니다. 그리고 처리 기관이요.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은요, 업무 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그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처리 기간 정해야 하고, 적절하게 처리 기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조를 촉구합니다. 협조 촉구. 업무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회신 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협조를 촉구할 수 있죠. 재촉, 촉구요. 그 다음에 융합행정. 일단 융합행정의 개념이겠죠. 융합행정의 융합행정이란 뭐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요.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죠?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그죠?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그게 융합행정이에요. 목적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그 실행 방안이요. 자, 수요자 관점.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지향하고요.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이거는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공급자 중심에서의 그 행정 편의주의적 그 행정을 지향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공동의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 공유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핵심은 협력해야지. 기관 간 협력합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뭘 한다?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그죠? 기관 간 협력한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겠죠. 비용은 낮추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그리고요, 추진 기준이요. 교류 협력과 자원의 공동 활용 이 두 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연계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대상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교류, 협력과 자원 공동 활용. 그죠? 이 두 가지. 교류, 협력, 자원 공동 활용.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연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대상을 설정합니다. 네, 그래서 융합행정, 그 다음에 행정 업무 협조, 실행 방안, 그 다음 융합행정 개념, 실행 방안. 개념은 융합행정의 개념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 해당 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고요. 당연히 그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 공유하죠. 또 기관 간 협력을 하죠.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면 돼요. 더 비용을 낮추면서 더 신속하게, 더 좋은 공공 서비스 제공. 그죠? 추진 기준은 교류 협력과 자원의 공동 활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연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대상을 설정하면 되죠. 연계성과 효과성. 기억하세요. 키워드. 네. 일단 오늘 1세트는 일단 7문제 이 정도 확인하고요. 더 2, 3세트도 이제 오늘 이후적으로 계속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도 들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역시 본인이 직접 쇼터들을 통해서 많이 필사하고 연습하는 그 작업을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